귀찮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근데 이게 정말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흥부놀부동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개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공으로 막 취업을 할 때는 사실 중개를 막 잘하고 싶다기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에 있어서 분위기나 전반적인 흐름 등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 과정에 있어서 클로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기보다는 일단은 매물을 잘 보여주자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는 했어도 중개를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자격증을 걸고 하는 전문직인데 중개를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럼 중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영상들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개의 시작은 매물과 손님입니다. 계속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물과 손님만 있으면 중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렇게 치면 매물 많은 곳을 인수하신 분이나 마당발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중개를 잘 하시겠네요. 그럼 저처럼 인맥도 모두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노선을 변경해야 되나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매물이건 많은 손님이건 인수를 했다고 해서 다 내 물건, 내 손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수라는 것은 그저 요리하기 전 재료입니다. 인수 후에 내가 재료를 어떻게 해서 어떤 요리를 할지에 따라 맛집이 될지 동네 가게가 될지 프랜차이즈가 될지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준비되긴 해야 해요. 재료가 처음 시작부터 많다는 것은 요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요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매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를 잘한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럼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재료별로 쓰임이 다르고 맛도 다르고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매물들도 각자의 특성이 다 있어요. 일단 매물별로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맛볼 수도 없고 어떻게 파악해요? 직접 가봐야죠. 가서 봐야 합니다. 매물 접수하시고 직접 가서 본다고 하면 마다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정 안 되면 사진이라도 먼저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부동산을 잘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가보고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귀찮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저도 집 보러 가고 싶은데 집 보러 간 사이에 손님 오면 어떡해요? 손님 안 와요. 자리 비었을 때 손님이 지나간다 해도 그 손님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난 이미 매물을 갖고 있잖아요. 매물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매물이 더 좋은 매물이 될지 생각을 한다면 손님은 다시 오던가 아니면 그 매물에 맞는 손님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매물이 많을 리 없죠. 그리고 매물 파악하던 중에 여기서 저기서 계약하면서 매물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땐 일단 공동중개망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매물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자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원협을 떠나서 공동중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선배 중개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공동이라도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공동을 안 해주면요? 일단 공동이 안 되는 게 회칙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공동을 안 해주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처음 오픈한 중개사 뭘 보고 공동을 해주겠어요? 안 한다 해도 그만이죠. 굳이 공동 안 해도 양타로 할 수 있는 매물이면 공동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마상 입지 마세요. 그런 상황을 레버리지 삼아서 내가 더 발전하고 커가면 됩니다. 회원협을 떠나서 오픈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게 주변 부동산 사장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자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부동산과 거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듯이 기존 선배 중개사님들도 내가 누군지 알고 공동을 막 해주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절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저 처음에는 누군가는 나의 진가를 알아봐 줄 거라고 아주 큰 착각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듯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건 진리예요. 같은 매물이 있어도 기존에 공동을 했던 곳과 거래를 하지 처음 오픈했는데 많이 힘들 텐데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중개사님 정말 드뭅니다. 아무튼 공동중개로 계약이 되면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 수 있고 집 보여줄 때도 따라가서 보면
손님들에게 어떻게 브리핑 하시는지 귀동냥, 눈동냥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공동중개를 하면 다른 부동산 매물도 내 매물, 다른 부동산 손님도 내 손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상도가 있잖아요. 남의 매물 손님 뺏으려고 어렵게 중개사 자격증 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유혹은 매 순간 있습니다. 계약 한두 번 더 하자고 이러기에는 우리의 인생도 중개업도 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대 부동산 사장님께서 알아서 손님 관리 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껴든다고 해서 나한테 오실 분들이 아니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장 바꿔서 몇 년 동안 믿고 거래했던 손님인데 새내기 중개사님이 끼어든다고 생각하면 그분하고는 더 이상 공동하기 싫겠죠? 결국 중개업을 잘하는 법은 당장 눈앞에 계약을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보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이 와중에도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상대 손님에게 연락하시는 중개사분들 계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페어플레이를 했음 하는 바람으로 영상에 남겨봅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부터 질서를 좀 잘 잡았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중개판이 원래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면 남들과 똑같아집니다. 남다른 중개를 하려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남다른 중개로 계약서 많이 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부놀부 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잉.